전체적으로 좀 실기했다라는 부분도 있어요. 이번에 불출마하시고 부산시장에 도전하실 부산시장.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 장제원 의원의 움직임에도 그럼 윤심이 실렸다고 봐야 할까요? 없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부산 갔을 때 대통령이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요? 장 의원 진짜 매 맞고 우유 마실래? 어? 내가 검찰 동원해서 한번 너 대통령이 그리고 지금 누구한테 힘 실어주고 말고 할 처지가 아닙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망가지고 있는 이유는 김기현 대표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국정 지지율 때문이고. 저는 우리 당의 초선들 너무 부끄러워. 그저 그냥 권력 바라기들이에요. 권력 줄서기. 아니 뭐 대통령 가방 놓치들도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저는 진짜 너무 부끄러워요. 윤핵관 중에 윤핵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어젯밤에 페이스북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는데요.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될까요? 뭐 일단은 삼선 국회의원이었고 본인의 지역구를 불출마하겠다라는 것 자체는 저는 뭐 그 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존중합니다. 어쨌든 당을 위해서 결정하신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 결정에 대한 높이 사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좀 실기했다라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세해를 과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다가 지금 와서 이제 사퇴를 하시는 모습들이 과연 국민들께 어떻게 보여질까.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이번에 불출마하고 잠시 내려놓겠다라는 표현은 이번에 불출마하시고 부산시장에 도전하실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실기한 이유는 미스터 린튼이 자꾸 뭐 너 매 맞고 우유 마실래? 그냥 마실래? 민유한 위원장이요? 네. 나는 매 맞고 안 마시고 그냥 나중에 이거 너 지나가고 난 뒤에 내가 알아서 마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어제 딱 그게 이슈였잖아요. 그 혁신이 종료. 네. 예, 그래서 그 맞춰서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탄소에서 불출마 선언한 거는 저는 참 약간 특이했어요. 유권자 앞에서 그냥 하면 될 텐데 이게 무슨 다이묘도 아니고 왜 다 저런 식으로 하나. 아버지한테 뭐 물려받았나 국회의원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장 나간다는 것은 꿈도 야무지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부산 시민들한테 전체적으로 그렇게 지지받을까 저분이? 라는 생각이 들었고, 박형준 시장이 날아갈 거라고 아마 생각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지방선거 하려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후반부이지 않습니까? 후반부죠. 그때 되면. 그때 되면은 윤핵관들 씨도 안 남을 것 같은데, 저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저 하여튼 뭐 압력에 밀려가지고 한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장제원 의원의 움직임에도 그럼 윤심이 실렸다고 봐야 할까요? 부산에서 최근에 만났거든요, 윤 대통령. 그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 윤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과 내려갔을 때 장제원 의원이 그 행사 자리에 와서 이제 뭐 마주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그때 분위기 영향도 받았을지. 없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없다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다만 이제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도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데 불출마를 하거나 아니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거나 두 가지 옵션이 있었을 텐데, 후자 같은 경우는 좀 구차해 보일 수가 있죠. 본인께서 대통령을 뭐 만들었다라고 이제 많은 언론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 또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서 당선인 비서실장도 하셨었던 것 같고, 네. 윤석열 정권에 굉장히 큰 나름대로의 같이 이제 그림을 그리셨던 분인데, 그랬던 분이 만약에 무소속을 출마한다? 이거는 그림이 좀 맞지 않을 수가 있죠. 또 당을 위한 희생의 그런 요구들이 계속 곤물 물듯이 계속 이렇게 넘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결정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방송에서 이제 정론 직원을 담당하는 게 이제 김용태 최고위원이면 저는 이제 야사와 음모론 이런 걸 좀 음모론까지. 네. 제 생각에는 부산 갔을 때 대통령이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요? 장 의원 진짜 매 맞고 우유 마실래? 내가 검찰 동원해서 한번 왜냐면 지금 하원기 대변인의 뇌피셜이라는 거. 학교에 보면은 얼마 전에 보도 나왔잖아요. 네. 쪼개기 후원 뭐 이런 거 막 나왔잖아요. 너 어차피 너 그만둘 수밖에 없어. 너 피상권 자체가 날아간다? 야, 너 이번에 그만두면 우리 정부에서 뭐 할먹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한번 푹 들어가니까 장제원 의원이 이제 글 쫄아가지고 아버지 이번 한 번만 쉬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빵에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된 걸 수도 음모론입니다. 얼마 전에 저 서울 안 갑니다. 권력자 눈치 본다고 서울 가고 그딴 짓 안 합니다. 라는 건 진심이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좀 전에도 언급했지만 김기현 대표에게 압박이 가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오늘 김기현 대표가 일정을 취소를 하고 이게
자맹에 들어갔어요. 이제 신중한 고민을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김기현 대표가 잘못하신 부분, 리더십에 대한 방치한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여당이라는 것은 여당과 야당의 관계도 있지만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그 속에서 적당한 긴장 관계를 유지시켜 줬어야 되는데 사실 김기현 대표가 그런 것도 잘 못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도의적이고 정치적으로 맞는데 그것을 숨기 위해서 혁신위를 띄웠어요. 혁신위가 결국에 실패했잖아요. 저희 지금 최근에 당 내부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서 6곳 이긴다라는 네. 거 아니겠어요. 이건 거의 정말 저는 이 정도 수치는 최근에 제가 정치하면서 듣도 보지도 못했던 수치예요. 정말 우리 당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서울 경기권에서 굉장히 크게 선전했는데 네. 1년 반 만에 누가 이렇게 당을 망쳐놨나. 여기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그리고 지금 체제로는 내년 총선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게 수도권 당원들의 대부분의 생각이에요. 네. 내년 총선 저희 지면요 정말 식물 정권, 식물 대통령 되는 거거든요. 이 기득권 내려놓겠다라고 하는데 이미 이 사람은 기득권이 없어요. 이미 선거 패배했을 때 이미 그 모든 권력이랑 그 지위랑 이런 건 다 끝난 거예요. 이게 형식이에요, 형식 그냥. 예. 그냥 이를테면은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말에 전혀 권위가 없는 그런 상태였잖아요. 저는 김기현 대표께서 당대표직을 하시면서 많은 거 잃었다고 생각해요. 김기현 오히려. 대표가 가지신 장점들이 많아요. 네. 제가 최고위원 할 때 이제 원내대표셔가지고 같이 활동을 했었는데 굉장히 나름대로 합리적이시고 뭔가 의견을 잘 조율해 주시고 그런 강점이 있는데 집권 초기에 당대표직을 맡으면서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능력이나 이런 이미지나 이런 걸 다 실기하셨던 거 아닌가. 그래서 김기현 대표께서 당대표직을 아름답게 내려놓을 수 있는 시기들이 몇 번 있었다고 생각해요.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하고 나서 그냥 당대표직 내려두셨으면 됐거든요. 그리고 그 울산 출마 불출마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한두 달 칩거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당대표직도 유지하고 국회의원 그 울산 출마도 유지하고 두 가지 다 얻으시려고 하다 보니까 끌고 가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전 두 개 다 잃으실 것 같아가지고. 왜 그러냐면 아름답게 내려놓기 이전에 아름답게 그 자리에 올라가질 못했어요. 전당대회로 올라가나요, 거슬러? 아, 내 말은 네. 이 제가 아까 순리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민심 1위, 당심 1위 후보를 다 날려버렸잖아요. 어거지로 거기 앉혀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권력이 어거지로 해가지고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면 될 것 같잖아요. 돼요. 무조건 처음에는 되는데 결국 그에 대한 후과는 다 치러야 되거든요. 지금 후과 치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대통령과의 오찬 두어 차례 했었잖아요, 최근에. 예. 그러면은 그때만 해도 김기현 체제에 대해서 좀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뭐 들어서. 제가 대통령 느낀 바로 뭐 어쨌든 김기현 대표 워딩을 살펴보면 그때 울산에서 의정보고회 하는 거 보면 대통령하고 일주일에 3-4번 통화한다, 네. 뭐 어떨 때는 3시간도 통화한다 이런 워딩 자체가 사실 하실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대통령 힘이 실어있는 당대표면 국민들이 그런 표현 안 해도 다 알아요. 근데 그 그쵸. 표현을 스스로 했다라는 것 자체는 나한테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힘이 실려있지 않은 거다라는 것을 전 방증한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김기현 대표 측에서는 대통령하고 이런 오찬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진을 공개하면서 뭔가 나에게 힘이 실려 있는 거다라는 그런 추측을 불러일으키게끔 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대통령이 그리고 지금 누구한테 힘 실어주고 말고 할 처지가 아닙니다. 그 긍정 부정 평가율이 2배 가까이 차이 나는데 본인 그 국정 운영 잘 챙겨야지. 뭐 지금 국민의힘이 망가지고 있는 이유는 김기현 대표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국정 지지율 때문이에요. 국정 지지율 때문에. 네. 그 제가 여론조사 같은 거 보면은 정당 지지율은 비등비등하거나 아니면 양당이? 네. 국민의힘이 조금 더 높은 것도 네. 나와요. 수도권에서 서울 같은 데 보면은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더 높게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근데 긍부정평가, 대통령 긍부정평가를 보면은 그걸 상쇄할 수 있는 어떤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누구한테 힘 실어주고 말고 할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김기현 대표가 어쨌든 버티려는 모양새를 취하는 과정에서 당내 갈등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또 중진 대 초선 대결 구도로까지 형성이 돼서 보도가 됐거든요. 저는 우리 당의 초선들 너무 부끄러워요. 과거에 남원정 그런 소장파 네. 느낌의 의원들 초선들이 없어요. 때로는 쓴소리도 하고 네. 대통령을 향해서도 비판할 건 비판하고 하는 게 초선의 역할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 국민의힘의 초선들은 그저 그냥 권력 바라기들이에요. 권력 줄서기.
과거에 그 나경원 전 의원 당대표 출마한다고 했을 때도 불출마 종용하라고 연판장 돌렸던 게 초선들이고요. 근데 이분들도 아셔야 될 게 이렇게 말씀하신 초선들 대부분들이 나름대로 우리 당세가 강한 지역의 영남권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초선 의원분들인데 이분들 공천만 받으면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시나 본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본인들 공천 받아도 본인들 당선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왜 정치를 하는지 어떤 정치를 하는지 처음에 그 정치권에 들어오시려고 했었던 그 마음가짐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초선 의원님들 방금 김영태 최고위원이 잘 말씀해 주셨듯이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이준석 대표 쫓아내고 뭐 나경원 뭐 의원 출마한다 그러면 연방장 돌려가지고 린치 때리고 지금도 보면은 김기현 대표한테 서가지고 자살 특공대 이런 얘기 이거 말고 보여준 게 없어요.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진짜 제가 나 뜨거워가지고 그 초선 의원분들 중에 몇 분들이 내가 대통령하고 친하다. 내가 대통령의 뭐 후보 시절 뭘 맡았다. 아니 국회의원인데 네. 아니 행정부 소속도 아니고 국회의원이면 물론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행정부와 견제도 하고 이러한 역할도 있는 거거든요. 네. 국민의 대표고 아니 뭐 대통령 가방모찌들도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저는 진짜 너무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대통령 뭐 제가 뭐 대통령님을 모시는데 아니 국회의원이 모신다라는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권 분립인데. 상권 분립이고 국민을 모셔야죠. 무슨 대통령을 모십니까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견제하고 하라고 있는 게 국회의원이라는 그 본연의 헌법기관으로서 역할을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